네, 발라드림과 국대 패밀리의 경기. 앞선 영상들은 국대 패밀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발라드림을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다른 스포츠에서 응원하는 팀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의 팀만을 응원하면서 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 경기의 스코어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더 선호하는 팀이 있죠. 저한테는 사실 그 팀 중에 하나가 발라드림이었습니다. 예전에 발라드림이 재밌었던 이유는 그냥 닭공이었죠. 많은 골을 넣고 또 많은 골을 먹고 그러면서 경기 자체를 되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그런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극장골도 많이 넣고 앞선 임팩트들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발라드림 경기는. 꼭 골은 아니더라도 경기의 과정이나 내용 중에서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림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대변되는 가장 큰 몫이 경석이라는 아이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석이라는 이름을 만들 정도의 이들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는 게 사실 발라드림의 경기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경석이의 티키타카가 너무 상대팀에게 읽히고 있다는 거 예측이 되니까 사전에는 상대팀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와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티키타카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석이가 예전만큼의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이 팀에는 민서도 있잖아요. 민석이도 가능하거든요. 수리공. 그래서 이 삼서 트리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석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서가 생각해보면 골키퍼 했다가 필드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긴 시간의 경력에 비해서 자기 자리에서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느낌도 있거든요.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팀의 그런 공헌도가 가장 높은 선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박하연이랑 1대1로 붙는 모습에서 저는 뭐를 봤냐면 막강한 파워를 지닌 파워형 스트라이커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슈팅 자체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고, 비록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민서의 날카로운 슈팅, 크로스로 올리는 킬 패스 같은 거, 그러니까 서기가 발만 갖다 대면 넣을 수 있었던 그런 패스,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현재의 민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경석이를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석이는 그냥 모두가 예상하는 옵션이니까 그거 말고 거기에 대비한 비중을 민석이 쪽으로도 조금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의 비중을 조금 동등하게 두고 경기 플레이를 한다면 상대방도 그만큼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경서를 아예 뒤로 놓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석이를 공격의 주된 옵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경서의 그 가치도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뭐냐면, 경서가 왜 후반부에 체력이 그렇게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방위적으로 너무 많은 범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 내용상. 아무래도 수비 가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기보다는 경서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경서의 활동량이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역습에서 수비 가담하는 이 체력 부담은 그 단순히 짧은 시간이지만 폭발적인 스피드를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역습을 방어하는 수비는 그만큼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후방에 경서를 놓으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체력 안배가 돼요. 수비에 집중하면서 경서의 그 체력을 세이브를 해주면서, 그리고 경서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기에 달 수 있는 발라드림의 가장 빛나는 공격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습이에요. 패스 차단 후 치달로 돌파하는 이 경서의 이 플레이가 리그의 손에 꼽히는 플레이거든요.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의 골로 결정하는 요 능력, 요게 경서가 갖고 있는 가장 빛나는 공격 옵션이라고 한다면 그걸 또 하나 장착할 수 있는 거죠. 전방에서 후방으로 역습 방어 2번 할 체력이면 지금 패스 차단해서 전방위로 치달할 수 있는 것을 3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체력적으로도 디테일한 차이가 있거든요. 수리공. 어떤 거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딱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또 발라드림 팀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경석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민석이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후방 쪽에 배치된 경서의 개인 능력으로 쪼커 카드의 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공격할 수 있는 루트들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경석이, 민석이 하면서 또 삼서 트리오로도 가고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발라드림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느꼈던 발라드림의 경기의 재미 플러스 지금까지 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느낌의 발라드림의 재미,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경기가 이제 구척정신과의 경기죠. 구척정신이 아나콘다와의 경기의 결과 내용을 어떻게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남는 이 구척정신과 발라드림의 경기가 아마 빅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진짜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지금 여기 챌린지 리그에 있었던 팀들이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다퉈야 되는 이 두 팀이 챌린지 리그에서 지금 방출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도 너무 흥미진진하지만 양 팀의 정말 기량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명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사실 저는 그 경기를 지금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튼 근데 민석이가 진짜 생각해봐. 민석이 강력할 것 같다니까? 경석이 못지 않아.